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민생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에 우리 국가의 방역 의무에 충실히 참여해 주시고 사회공동체와 국민들 건강 그리고 아이들의 무엇보다도 건강권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개인 과외 교습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에 제대로 된 영업 침해, 영업 손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손실 보상 및 보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산업중기벤처부 업무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부가 대선 출범하기 전에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최대 1,000만 원까지 600만 원서부터 지급하겠다던 손실보전금에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매일매일 이런 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인 과외 교습자분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도 바로 그러한 국가가 내린 명령 이행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그래서 개인이 모든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실한 그 보상을 하고 있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분들의 말씀을 절절한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민생우선 실천단의 코로나 피해 지원팀에서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의 이영하 회장님 오셨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의 김지영 강원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이인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서부터 준비된 개인과의 교습자 여러분들의 목소리, 현장의 애로사항들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언은 개인과의 교습자연대 이영하 회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이영하 대표입니다. 저희는 교육청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과외교습 사업자들이 모인 연대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문제로 잘못된 행정 업무 처리와 공무원들의 업무 응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학원법에 의해 교육청 관할에 있으며 학원법을 따르는 업종은 학원, 교습소, 그리고 저희들 개인과외 교습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개인과외 교습자 중에서도 1대1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연대는 동시간대에 1대 9명까지 그룹 수업을 하는 교육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상에 교습 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로 신고가 되어 교육감과 해당 교육청, 지자체들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이유는 저희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행정명령 확인 이행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년간 백신 접종, 영업시간 규제, 1m 이상 거리두기, 집합 제한 등 동종업인 그분들과 똑같은 방역 이행 수칙을 지키라고 통보받은 바 있으며 저희는 이를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의결된 학원법에 따르면 감염법으로 인한 학생의 격리 시 학원비 반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학원과 교습소만이 아니라 저희도 다 포함이 된 부분이며 방역 예방을 위해서 저희는 휴강은 물론이고 소독 및 소모품조차도 학원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들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확진이 되었는데 학생을 불러 수업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위법이며 기본 상식이고 사회적 환경에 의한 이러한 권고는 사실상 명령과는 다름이 없습니다. 금전적 손해 및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마저 요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개인과의 교습자들은 학원업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했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할 거라면 차라리 저희를 교육청 소속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외 교습자,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육청이 지정한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분담가와 학원법을 지키며 세금을 철저히 납부했지만 돌이켜보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들은 방역을 정확히 수칙을 이행하고 법을 잘 지켰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책임 회피뿐입니다. 지금 또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를 외면하신다면 앞으로는 누가 정부의 자율적 방역 지침을 따르겠습니까? 계속해서 교육부는 중기부는 교육청에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연대가 아무리 소통의 문을 두드려봐도 2달째 명확한 대답조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부, 중기부 담당자 분들께서는 꼭 저희 면담 신청을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을 경청해 주시고 바로잡아 저희를 학원 등 업종의 등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드리며 그동안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개인과외교습자연대의 김지영 강원지부장님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명령 이행서 발급이 불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부분은 중기부와 교육부를 방문해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교육부는 방역 관련 부분은 교육부와는 무관하며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는 교육청에서 개인과의 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서를 발급을 해준다면 손실보전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취합하면서 두 관청에서 한 이야기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방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각 교육청은 그 공문을 기준으로 저희에게 방역 수칙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력 휴원 권고, 진단검사 행정명령, 줌 수업 병행 등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저희에게 권고라는 이름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문자들은 모두 학원 교습소에 보낸 문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는 저희에게 행정명령 이행서 발급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은 인정을 하나 중기부가 기준 완화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부는 처음에는 저희에게 개인과의 교습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고 행정명령 이행서를 발급해 준다면
중기부에서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중기부는 각 교육청에 보낸 질의에 대한 대답도 차일피일 미루고 교육청에서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서를 발급해 준다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며 무언의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중기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저희 개인과외 교습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각 교육청 면담을 진행하던 중에 인천교육청에서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비하 발언과 저희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이 저희의 위에 있는 상위 기관입니까? 저희가 교육청의 을입니까? 정부 공공기관은 민원을 제기하러 간 민원인에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저희는 도저히 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어 인천교육청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고 인천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과와 중기부의 협조 공문을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여전히 저희를 무시하는 태도로 사과문이 아니라 서한문을 저희에게 보냈고 협조 공문에도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자발적 방역을 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문구를 넣어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교육청의 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개인과외 교습자연대 이인혜 부회장님 말씀도 연이어 듣겠습니다. 네, 이에 저희 연대는 중기부와 교육부에 각각 요청드립니다. 먼저 교육부는 즉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동일한 공문을 받았고 동일한 방역 이행을 하였습니다. 학원도 청와대 명령이란 단어는 2020년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정지 시기에만 사용하였고 그 이후 2021년부터는 학원 교습소도 방역수칙 적용에 권고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개인과외 교습사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원 교습소처럼 방역 이행을 하여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도 계속 방역 이행을 지시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방도 다중이용시설이기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이행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판단대로 저희에게 행정명령을 시행한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중기부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기준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처음 중기부의 답변대로 방역 이행의 확인과 책임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의 요청대로 개인과외 교습자는 방역 이행을 하였고 그것으로 금전적 소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싶어도 중기부가 정한 지금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준을 완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교육부에서 발급받아만 오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억지 행정, 억지 주장입니다. 권한이 없는 교육청에 이 문제를 떠넘기지 마시고 행정명령 권고 대상자에게도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중기부의 기준을 완화시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면담 결과 중기부와의 연락이 정말 어렵다는 고충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의 문제는 교육부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하실 수가 없는 만큼 중기부 이영 장관과의 면담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꼭 만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이제 개인과외 교습자 연대에 속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연이어서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오신 시민사회 대표자분들이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꼭 정말 관심 좀 더 부탁드리고 기사와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제가 계속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손실 보전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던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하고 비교도 안 되게 큰 금액입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매출 감소기 폭이 큰 일부 업종에서는 1000만 원까지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급등하고 굉장히 생활도 우리 국민들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재벌 대기업도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이 다 몇천만 원에 불과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방역에 모범을 보인 분들에게 도와주는 거 우리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일단 더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두텁게 제대로 지급해라는 게 우리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100만 원, 300만 원 그거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드리겠다. 매출 감소 기준 따지지 않겠다라고 그 유명한 1호 공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400 받았으니까 나머지 600을 채워드리겠다라고 말을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특히 당사자들께서는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매출 감소 기준 따지지 않고 500만 명한테 지급되는구나.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잘하면 더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것이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많은 정치 전문가들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370만 명에게 600만 원 주고 소급 적용 나눈 거는 공약이 후퇴했습니다. 마지막이고 600만 원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에게 충격이 크겠습니까? 옆 가게, 옆 이웃에 영업이익이 몇 억인데 매출이 1원 감소했다고 1000만 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보는 분들은 얼마나 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소통관에 앞에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 작년 말에 부재 해제되고 심야 택시난이 심해가지고 영업을 더 해라고 그래서 영업했다가 매출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탈락하신 분들의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 선생님들 저도 제 자제가 있는 딸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학원을 보내든 학교를 보내든 공부방을 보내든 과외교습소를 보내든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내든 다 방역명령을 훌륭하게 이행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보냅니다. 키즈카페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게 불안하니까 다 안 보냈죠. 방역명령 훌륭하게 이행하는 분들이지만 불안하니까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어느 부모가 공부방이라고 보내고 학원이니까 안 보내고 지역아동센터니까 보내고 학원이니까 안 보내고 이랬겠습니까? 그냥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비슷하게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인데 일단 위험하니까 다 안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손을 본 겁니다. 키즈카페는 규모도 크잖아요. 엄청나게 무슨 지금 이 선생님들이 6천만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정부 약속한 대로 600만 원 우리보다 훨씬 영업이익도 많은 분들도 지금 600만 1000만 원 다 받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오늘이 확인 지급 신청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의 신청 절차조차 안내가 안 됐습니다. 애타는 국민들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기자님들 청와대 청원이 없어진 거 굉장히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원래 만약에 이런 피해가 있었으면 옛날 같으면 이분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사연을 보면 20만 명, 30만 명 동의 바로 됐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청와대에서 이거 너무 억울하구나. 그리고 기자님들도 청와대 청원 올라왔는데 공보경 선생님 좀 동의자가 30만이 넘었다고 기사가 썼을 겁니다. 그럼 공론화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된 이슈가 꽤 있습니다. 실제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1차 재난지원금 못 받았습니다. 100만 원 그 방역지원금을요. 작년 12월. 그래서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청원 돌리고 데모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방역지원금 때 올해 3월 달에 그분들에게 150만 원 지급된 선례도 있습니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배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간절한 외침과 호소가 있으면 그걸 수정해 주는 게 정부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주권자들이고 유권자들이고 또 실제 피해가 없는데 지금 달라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피해가 극심했던 분들입니다. 반드시 이분들이 구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상공인들, 고소득 전문 직종, 변호사나 의사들 뭐 이런 분들 빼고 500만 명한테 원래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370만 명으로 공약이 급격히 후퇴하면서 저희가 추정컨대 100만 명 안팎의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지금 탈락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그중에 대표적인 선생님들이고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민원을 엄청 냅니다. 근데 온라인 청원이 없으니까 민원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기자님들, 국민들에게. 근데 실제로 중기부나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에 기자님들 취재해 보시면 아마 민원이 최소 몇십만이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지급 신청도 중기부에서는 30만이 신청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0만이 신청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니까 확인지급 신청을 다 하는 거죠. 한 번 더 심사해달라. 왜 신속지급에서 우리가 탈락했느냐. 예,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반드시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들, 전남교육청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방역명령 이행 확인서를 끊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남 쪽 공무원 선생님들은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중기부가 소극적이라면 교육청들이 나서서 빨리 방역명령 이행 확인서라도 끊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이상 이렇게 길거리에 헤매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성총연의 이성원 사무총장님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예, 이미 여러 기자회견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사실 이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자 사실 그 부분을 앞장서서 보완하셨던 분들이고 심지어 돌봄 기능까지 하셨습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나서서 더 많은 지원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미 받은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예산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서 받아오면 줄 수 있다 라는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승적으로 중기부 장관님과 교육부 장관님 만나서 결단을 내리셔서 지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또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지 모르는데 그때 방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될 때까지 여러 우리 소상공인들, 당사자 단체들, 연대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 힘을 모아서 같은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저희가 이영 중기부 장관한테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렸고요. 아직까지 중기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교육청과 중기부를 비롯해서 이런 행정명령이든 행정권고든 그걸 참여를 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본인의 희생을 감내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손실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